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한철수 창원 상공회의소 회장의 개인 사업으로 대규모 펜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곳의 땅값이 3년 만에 4배나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기 논란이 더해지고 행정 잘못도 확인됐지만 창원시도 경상남도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바다와 인접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있는 이 펜션 단지는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 예전 땅 주인도 창원시에 휴게 음식점 등 개발 허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8,800제곱미터 개발은 불허하고 5년여 뒤 3배가 넘는 2만 9천여 제곱미터를 개발하도록 입장을 바꾼 창원시. 한철수 창원 상공회의소 회장의 사업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은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땅은 관광농원을 승인받은 지 1년도 안 돼 지난해부터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왔다고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물건이 크기 때문에 쉽게 중개되지는 지금 않을 것 같아. 2016년 한 회장이 3개의 법인을 통해 이 일대에 매입한 땅값은 25억 원, 100억 원 이상의 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땅값이 3년 만에 4배 이상 뛴 겁니다. 자체 점검을 벌여 관광농원이 아니라 펜션단지 사업이라고 결론 내고 행정 문제까지 확인한 창원시. 하지만 창원시는 당시 시가 정책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식 감사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창원시의 자체 점검을 이유로 경상남도도 감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사를 해서 사실관계라든지 또 사실관계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다면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혜 허가 의혹에 땅 투기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이를 초래한 행정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네, 2년 전 근로자의 날 31명의 사상자가 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생존 노동자들의 아픔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50m 높이 대형 타워 크레인이 순식간에 작업장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고스란히 목격한 생존 노동자들은 아직도 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게 내가 힘든 거를 나눠 갖게 될까 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제일 큽니다. 지난 2년 그들의 고통과 죄책감, 열악한 조선소 노동 환경에 대한 구술이 책으로 묶어졌습니다. 제가 자면서 계속 울더래요. 갑자기 숨이 막힌 적도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요. 우리는 3개월로 계약해도 반나절 일한 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자를 수 있어요. 그게 20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북콘서트에는 생존자들도 참여해 아픔을 나누고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떠나 있으면서도 매일 생각나는데 차라리 그냥 부딪혀보자.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유가족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하고. 당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조사 대상 1,500여 명 가운데 270여 명이 트라우마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트라우마로 산재를 인정받은 생존자는 11명뿐입니다. 일생 동안을 계속 재반복하고 재현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노동자들 지원하는 역할은 계속 해야 될 거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31명의 사상자가 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원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7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미래차가 갈수록 생산 비중을 늘리며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 협력업체들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데요.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2차, 3차 업체들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실태 분석과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난감한 실정입니다. 김홍희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변속기와 엔진 부품을 만드는 자동차 2차 협력사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이른바 미래차용 부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차 시장이 늘어나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내연기관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 30% 정도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정부는 현재 1.5% 수준인 국내 친환경차 생산 비중을 2022년 1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미래차로의 전환이 빨라질수록 그 여파는 고스란히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이어집니다. 미래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기존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 엔진과 구동 전달 부품, 내연기관용 전기장치의 상당수가 불필요해집니다. 내연기관용 부품 업체들은 기술 개발 등으로 미래차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실정. 그러나 연구개발 여력이 없는 2, 3차 협력사들에겐 먼 나라 얘기입니다. 2, 3차들은 굉장히 지금 방향도 못 잡고 있는데 내연기관 판매도 부진하잖아요. 전기차 쪽으로 투자할 여력도 좀 부족해요. 정부가 지원을 해가지고 구조 개편을 빨리 가야 되는 거죠. 2025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올해보다 5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동차 도시 울산의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흥망성쇠는 지역 일자리 문제와 직결돼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차 시장 확대가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울산시는 얼마나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단 울산시는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 자동차 협력사 등의 국비를 포함해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업체들은 핵심 기술을 개발했고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수혜 대상이 연구개발 여력이 있었던 1차 협력업체들에게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울산의 자동차 산업 부품 기업 수는 460여 개, 규모가 작은 2, 3차 업체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하고 자체적인 미래차 기술 개발이 어려운 2, 3차 이하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미래차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받을지 기본적인 환경 분석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진행 중인 미래차 관련 용역도 협력업체들의 업종 전환이나 대응 전략보다는 미래차 육성 방안에 치중된 실정입니다.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 특성상 완성차 기업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지자체와 부품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과 비교해 미래차 부품 산업이 뒤처지고 있는 만큼 울산만의 대책이 나와야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안을 도의회에 내자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리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게 된 도의회가 갈등과 논란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학생인권조례 반대 측입니다. 지난주부터 각기 다른 단체가 세 차례에 걸쳐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학교의 교육 목적을 해치고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경남도민 60%가 반대하는 사안을 접수한다며 경남도의회는 경남도민의 신뢰를 잃게 되며 경남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찬성단체는 이번에는 꼭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으면 교직원의 인권 역시 존중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미 시행 중인 4개 지역의 학부모와 교사 만족도는 80% 이상이다. 또 각 정당에 당론으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찬성을 채택해달라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안을 받아든 도의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만 자칫하다간 소모적인 논란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도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학생인권 조례안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 본회의에서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교권과 이런 조화 그리고 학교 현장 그런 데에 안착을 위한 교육청의 준비 사항 등을 포함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의원 대부분이 협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도의회가 학생인권 조례의 오랜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밤사이 비는 모두 그쳤지만 하늘빛은 아직 다소 흐립니다. 오늘 비가 더 내리지는 않겠는데요. 아주 화창하지는 않겠습니다. 종일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공기는 무척 깨끗합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환기나 산책은 마음 놓고 하셔도 좋겠지만 내일 빗방울 예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차나 빨래는 모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종일 서늘했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한낮에 11도 안팎에 그쳤던 어제보다 10도 정도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넘나들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에 힘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게 출발하는데요. 동부 지역은 내륙과 해안 모두 13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 역시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많이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과 산청 11도, 하동 14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2, 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오후부터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점점 더 올라서 금요일에는 창원의 낮 기온이 2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지난 27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FA-50 경공격기와 수리온 기동 헬기 등을 중남미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LG전자가 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해 직영점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전국 3,900명에 대한 채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들에게 농협과 경남은행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를 위한 용역사로 창원시는 한국갈등해결센터와 한국갤럽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노조와 지역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의 대우조선 매각 반대 결의문에 대해 최근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금융위도 대우조선 매각이 지역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매각 추진에 힘을 싣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경남 중소벤처청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자금이 부족해 시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에게 제품 개발비와 마케팅 사업비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 대상은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전국에서 850명을 선발합니다. 진해 해군사관학교가 어린이날인 다음 달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를 개방합니다. 어린이날에는 사관생도 생활관과 충무공 이순신 제독 박물관, 거북선 등이 공개되고 생도 제복도 입어볼 수 있습니다. 해군의 어린이날 시설 개방은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강원도 동해, 경기도 평택 등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합천군 간부 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합천군이 발주하는 통신시설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해 합천군으로부터 공사 9건, 1억 1,500만 원어치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